수진아, 내 곁에 있어줘. 성호가 수진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영숙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 행복해. 이런 기분 느껴본 지 정말 오래됐어. 성호가 수진에게 키스하는 모습을 본 순간이었다. 영숙은 벽에 몸을 기댄 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그 순간 차가운 복수심이 마음을 지배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아파트 단지, 오후 햇살이 기울어지는 시간입니다. 15층 건물들 사이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유독 쓸쓸해 보이는 날이었죠. 1503호 김영숙의 집 거실에는 온갖 약병들이 탁자 위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심장약까지. 50대 후반의 영숙은 소파에 기대앉아 숨을 헐떡이며 그 약병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숨이 너무 차요. 영숙은 가슴을 움켜쥐며 힘들게 말했습니다. 요즘 들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계단은커녕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어져서 남편에게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영숙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고혈압이었는데 이제는 심장 기능까지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죠. 다리와 발목이 심하게 부어올라서 신발조차 신기 어려웠고 밤에는 숨이 차서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내다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25세 박성호와 결혼해서 지금까지 그야말로 한결같이 살아왔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 모두의 아침밥을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도시락까지 싸주던 그 바쁜 일상들. 자신의 건강은 뒷전으로 미루면서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박성호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영숙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거든요. 숨이 너무 가빠요.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영숙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서 중간중간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해야 했죠. 성호는 영숙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하고 약했거든요. 이상해, 맥이 이상해. 혈압 재봐. 영숙이 혈압계로 재어보니 200에 120이 나왔습니다. 위험 수치였죠. 더군다나 산소 포화도까지 낮게 나와서 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해. 지금 당장 응급실로 가야 해. 성호는 서둘러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시오, 응급차 좀 불러주세요. 환자가 숨을 못 쉬겠다고 해요. 괜찮을 거예요. 조금만 쉬면. 영숙은 말을 마치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여보, 여보. 성호가 영숙을 흔들며 소리쳤지만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죠. 몇 분 후 응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사들이 영숙에게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부전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심장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고 폐에 물이 차 있어요. 당장 중환자실로 옮겨서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성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지금 상태로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겠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성호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영숙은 중환자실에서 일주일간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고 각종 약물 치료를 받으며 간신히 위기를 넘겼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심장 기능 손상으로 인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일주일 후 영숙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화장실 가는 것도, 식사하는 것도, 심지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최소 한 달은 입원해야 한다고 하시네. 성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퇴원해도 당분간은 누군가 계속 돌봐드려야 한대. 영숙은 기력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조차 없었거든요. 이렇게 몸이 망가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거죠.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성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도 몰랐으니까요. 며칠 후 성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간병인을 구해야겠어. 내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 간병인이요? 영숙은 놀랐습니다. 응, 병원에서도 권했어. 전문적인 간병이 필요하다고. 친구 소개로 경력 좋은 분을 찾았는데 내일부터 올 예정이야. 성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칠간 밤낮으로 병원에서 간병하느라 그도 지쳐 있었거든요. 영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낯선 사람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플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자신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저녁 약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간병인 오신다면서요? 이수진 씨라고 하시던데 경력도 많고 성격도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영숙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영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완전히 낯선 사람의 손에 자신의 모든 일상을 맡겨야 하는구나. 화장실 가는 것부터 식사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도움받으며 살아야 하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병실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침대에 누운 채로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죠. 들어오세요. 성호가 대답하자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밝고 경쾌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은 눈을 크게 뜨며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젊었거든요. 30 중반 정도로 보이는 수진은 깔끔한 간병복을 입고 있었는데 키도 적당하고 외모도 단정했죠. 무엇보다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은 영숙의 침대 곁으로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정성껏 돌봐드릴게요. 저를 수진이라고 편하게 불러주세요. 영숙은 말할 기력이 별로 없어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수고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수진은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숨이 차고 다리가 너무 부어서 힘들어요. 영숙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진은 영숙의 다리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종이 많이 심하시네요. 다리를 좀 높이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나아지실 거예요. 수진은 능숙하게 베개를 가져다가 영숙의 다리 밑에 받쳐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영숙의 이마에 손을 대어 열을 재어보았죠.
열은 없으시네요. 다행이에요. 수진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요, 입맛이 없어서.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약 드시려면 꼭 드셔야 해요. 수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미음이라도 끓여다 드릴게요. 성우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미음까지 끓여주시는 건가요? 물론이죠. 환자분 상태에 맞는 음식을 해드리는 것도 간병인의 역할이거든요.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간병 경력이 5년이 넘는데 특히 심장 환자분들을 많이 돌봐드렸어요. 영숙은 수진의 말을 들으며 조금은 안도했습니다. 경험이 많다니까 믿음직스러웠거든요. 그럼 제가 미음 끓이러 갔다 올게요. 아저씨는 집에 가서 좀 쉬세요. 며칠 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수진이 성호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을까요? 혼자 두기가 불안해서. 성호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수진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계속 이렇게 무리하시면 쓰러지실 거예요. 성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시 집에 갔다 올게요. 수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안심하고 다녀오세요. 수진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성호가 나간 후 수진은 영숙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둘이네요. 편하게 지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이 아파서 폐가 될 것 같아요. 영숙은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일로 폐 끼치는 게 아니에요. 수지는 영숙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같은 분들을 돌봐드리는 게 정말 보람 있는 일이거든요. 수진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영숙은 오랫동안 이렇게 다정한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었죠.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음 끓이러 가는 동안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널스콜 누르세요. 수진은 영숙의 손에 널스콜을 쥐어주었습니다. 1시간 후 수진이 따뜻한 미음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닭고기 미음 끓여왔어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좋을 거예요. 영숙은 미음 냄새를 맡으며 조금 놀랐습니다.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났거든요. 직접 끓이신 거예요? 네, 병원 보호자 휴게실에서 끓였어요. 어머니 몸에 좋은 재료들만 골라서 넣었거든요. 수지는 스푼으로 미음을 떠서 영숙의 입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영숙이 한 숟가락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들던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났죠.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많이 드세요. 수지는 정성스럽게 영숙에게 미음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는 것처럼 세심하고 따뜻했죠. 식사를 마친 후 수지는 영숙에게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해요. 네. 영숙은 순순히 약을 먹었습니다. 수진이 챙겨주니까 마음이 편했거든요. 어머니, 혹시 답답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등 마사지도 해드릴 수 있고 다리 마사지도 할 수 있어요. 수진의 말에 영숙은 감동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물론이죠. 환자분이 편해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후에 성호가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영숙의 얼굴색이 아침보다 훨씬 좋아져 있는 걸 보고 놀랐죠. 얼굴색이 많이 좋아졌네. 뭔가 했어? 성호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가 미음도 끓여주시고 약도 챙겨주시고 정말 잘해주세요. 영숙은 고마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성호는 수진을 보며 고마워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못하는 일들을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수진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저씨도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돌봐주시니까 안심이 되네요. 성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드러났습니다. 영숙은 성호와 수진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고마운 일이었지만 왠지 자신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성호가 수진에게 더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진은 또다시 영숙을 위해 죽을 끓여왔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전복죽 해왔어요. 기력 보충에 좋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영숙은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빨리 좋아지셔야 제가 마음이 편하거든요. 수진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성호도 전복죽 맛을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겠네요. 요리도 이렇게 잘하시고. 감사해요. 환자분 식사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수진은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숙은 수진이 해준 전복죽을 먹으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고맙긴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자리를 누군가가 대신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특히 성호가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고마움 이상의 뭔가를 느꼈을 때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수진이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혼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수진은 정말 헌신적으로 영숙을 돌봤습니다. 새벽에도 영숙이 숨이 차다고 하면 바로 일어나서 등을 두드려주고 밤늦게까지 영양죽을 끓여주며 정성을 다했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수진이 아침 체온을 재며 물었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영숙은 약간 밝아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얼굴색도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죠. 다행이에요. 꾸준히 좋아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때 성호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고생 많으세요. 집에서 쉬시지 그러세요. 괜찮아요, 아저씨. 어머니 곁에 있는 게 더 좋아요. 수진은 성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저씨가 오히려 더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영숙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성호와 수진 사이에 묘한 친밀감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고마워하는 정도였는데 요즘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수진 씨 덕분에 정말 많이 편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해주시는지. 성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너무 고마워하시니까 제가 더 부끄러워요. 수진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물론 수진이 자신을 잘 돌봐주는 건 고마운 일이었지만 남편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수진은 영숙을 위해 닭죽을 끓여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인삼도 넣어서 끓였어요. 기력 보충에 정말 좋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영숙은 수진이 떠주는 죽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맛있고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었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요? 우와, 정말 맛있겠네요. 성호가 죽 냄새를 맡으며 감탄했습니다. 수진 씨 요리 실력은 정말 최고예요. 아저씨도 드실래요? 많이 끓였거든요. 수진이 성호에게 권했습니다. 그럴까요? 사실 요즘 집에서 제대로 못 먹고 있었는데. 성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남편이 수진이 끓인 죽을 먹으며 맛있다고 연신 칭찬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언제부터 남편이 다른 여자의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게 된 걸까요? 오후에는 영숙이 잠시 잠들어 있는 사이 성우와 수진이 병실 밖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 씨,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저씨,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서 행복해요. 수진의 대답이었죠. 그래도 이렇게 밤낮 없이 돌봐주시니까. 수진 씨가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했을지. 성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고 있으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 들려왔거든요. 아저씨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머니를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동이에요. 수진의 말이었습니다. 사랑이라. 성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결혼 생활이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사랑보다는 의무감 같은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의 솔직한 고백을 들은 거였죠. 그래도 이렇게 곁에서 돌보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이에요. 수진이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수진 씨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사실 요즘 너무 무거운 마음이었거든요. 성호의 목소리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영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결혼 30년 만에 남편의 진심을 이렇게 우연히 듣게 되다니. 의무감이라는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거든요. 아저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수진의 말에 성호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말을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이상하게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성호의 고백이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아무리 간병인이라지만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털어놓는 게 맞을까요? 저도 아저씨랑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이세요. 수진의 대답에 영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잠든 척하고 있었죠. 어머니가 깊이 주무시네요. 수진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편해지신 것 같아요. 수진 씨 덕분이죠. 성호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고 있으면서도 두 사람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서로 의식하고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아저씨, 저녁에는 삼계탕 끓여드릴까요? 어머니 기력 회복에 좋을 것 같은데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수진 씨가 해주시는 음식은 뭐든 맛있을 거예요. 성호의 대답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런 상황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픈 틈을 타서 남편과 간병인이 이렇게 가까워지다니. 물론 아직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수진이 정성껏 끓인 삼계탕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삼계탕 끓여왔어요. 정말 진하게 우러났을 거예요. 영숙은 기력 없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오늘따라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영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였지만 차마 말할 수는 없었죠. 성호도 삼계탕을 함께 먹으며 계속 칭찬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런 음식 먹으면 금방 나을 것 같아요. 영숙은 삼계탕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마음이 아프면 뭘 해도 소용없었거든요.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의무감이라는 말, 수진에게 마음이 편하다는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영숙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성우와 수진 사이의 분위기가 날이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었거든요. 새벽 2시쯤 영숙은 화장실에 가려고 깨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진을 깨워서 부축을 받아야 했지만 오늘은 혼자 해보려고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병실 문틈으로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저씨, 이런 시간에 왜 안 주무세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수진 씨는 왜 일어나 있어요? 성우의 대답이었죠. 어머니 상태를 확인하러 나왔는데 아저씨가 여기 계시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성우와 수진이 복도 끝 창가 근처에서 나란히 서 있었거든요. 수진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밤낮으로 돌봐주시고. 성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힘든 일을 웃으면서 해주시니까. 성우는 잠시 말을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사실 결혼 이후로 이런 기분 느껴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영숙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남편이 뭘 말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거든요. 무슨 기분이세요? 수진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기분이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로. 성우의 고백에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저씨.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수진 씨도 저와 비슷한 기분이세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아저씨,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픈데. 그러게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나갔나 봐요. 성우가 사과했지만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아저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정말 좋거든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영숙이가 우선이죠. 성우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조용히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화장실은 포기하고 그냥 누워 있었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증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몇 분 후 수진이 병실로 들어와서 영숙을 살펴보고 갔습니다. 영숙은 잠든 척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더 기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좀 그래요. 영숙은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성우가 들어와서도 영숙의 상태를 보고 걱정했습니다. 왜 이래? 어디 아픈 데 있어? 몰라요. 영숙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성우와 수진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영숙의 급작스러운 변화가 이상했거든요.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까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그래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와서 진찰한 후 말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요. 혹시 스트레스를 받으신 일이 있나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대신 답했죠.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요. 의사가 나간 후 영숙은 계속 말수가 적었습니다. 수진이 정성껏 끓인 죽도 거의 먹지 않았죠. 어머니,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수진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영숙은 수진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영숙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걸 느꼈지만 뭔지 알 수가 없었죠. 오후에 성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영숙이 갑자기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네, 어머니. 수진 씨는 결혼 안 하셨어요? 영숙의 질문에 수진은 조금 놀랐습니다. 아, 네. 아직 안 했어요. 수진이 답했습니다. 왜요? 나이도 적당하고 예쁘신데. 영숙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아직 인연을 못 만났나 봐요. 수진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인연이라.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인연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수진은 영숙의 말이 뭔가 의미심장하다고 느꼈지만 정확히 뭘 말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숙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성호가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저녁죽을 끓이러 간 사이 영숙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 우리 결혼한 지 몇 년 됐죠? 영숙의 질문에 성호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30년 넘었잖아. 30년. 영숙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오래 살았네요. 그동안 행복했어요? 성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해? 그냥 궁금해서요. 영숙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요. 행복했어요? 성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젯밤 수진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런 질문을 왜 갑자기? 성호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에 대한 사랑은 식어버린 거구나. 이제는 의무감만 남았구나. 괜찮아요. 답 안 해도 돼요. 영숙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알고 있으니까. 성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숙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정면으로 맞서야 할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몸이 이런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반드시 자신이 겪은 배신을 똑같이 돌려주겠다고. 그를 위해서는 먼저 건강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차근차근 준비해야 했죠. 영숙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입원한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영숙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병원 식당에 간 사이였죠. 성호도 집에 갔다 올 거라고 했는데 벌써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영숙은 화장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 비상구 근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죠. 수진아. 성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훨씬 부드럽고 애절한 톤이었거든요. 영숙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언제부터 남편이 수진을 수진아라고 부르기 시작한 걸까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벽에 몸을 숨기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이런 곳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의 밝은 톤과는 달리 부끄러워하는 듯한 목소리였죠. 영숙은 더 가까이 가서 확인하고 싶었지만 들킬까봐 그 자리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와.
이 시간에는 간병인들도 저녁 먹으러 다 내려갔어. 성우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깨시면 어떻게 해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영숙이는 깊게 자고 있을 거야. 성우의 대답에 영숙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영숙은 용기를 내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비상구 앞 모퉁이를 돌면 그들이 보일 것 같았거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확실한 증거를 봐야 했습니다. 수진아, 내 곁에 있어줘. 성우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성우가 수진의 허리를 끌어안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이는 모습은 영락없는 연인의 모습이었죠. 아저씨. 수진이 성우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저씨 말고 성우라고 불러. 성우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성우 씨. 수진이 수줍게 부르자 성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숙은 그 순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켜고 그들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죠. 성우가 수진을 끌어안고 있는 장면,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는 장면까지 여러 장을 찍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이런 기분 느껴본 지 정말 오래됐어. 성우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처음에는 그냥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진이 고백했습니다. 언제부터였지? 내가 당신에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게. 성우의 질문에 수진이 웃었습니다. 저는 아저씨가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씀하셨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수진의 답변에 영숙은 기억났습니다. 일주일 전 일이었죠. 그때부터? 성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때 아저씨 눈을 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수진의 고백에 성우가 더욱 단단히 안아줬습니다. 영숙은 계속 사진을 찍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이 사진들이면 충분해. 수진아, 영숙이가 완전히 나으면. 성우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어머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수진이 성우의 말을 막았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배려해줘서. 성우가 수진의 볼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영숙은 그 순간까지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였거든요. 이제 들어가요. 어머니가 깨시면 안 되니까. 수진이 성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있고 싶지만. 성우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죠. 화장실 안에서 영숙은 휴대폰 사진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성우와 수진이 포옹하고 있는 모습, 키스하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영숙은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야. 화장실에서 나와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제가 도와드릴 걸 그랬는데. 수진이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영숙은 짧게 답하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몇 분 전까지 자신의 남편과 포옹하고 있던 그 입술로 지금 이렇게 태연하게 말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컨디션은 어떠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수진이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영숙은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니 성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도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죠. 어디 갔다 왔어?
성호가 물었습니다. 화장실. 영숙은 남편을 빤히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몇 분 전까지 다른 여자를 안고 있던 그 손으로 지금 자연스럽게 신문을 읽고 있다는 게 역겨웠거든요. 좀 어때? 컨디션이. 성호가 관심을 보이는 척했습니다. 괜찮아요. 영숙은 침대에 누우며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수진이 저녁죽을 가져와서 영숙에게 권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오늘은 전복죽 끓였어요. 고맙습니다. 영숙은 기계적으로 답했습니다. 음식 맛을 느낄 여유 같은 건 없었거든요. 저녁을 먹는 동안 영숙은 성호와 수진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자신을 속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다는 게 소름 끼쳤죠. 수진 씨, 정말 맛있어요. 성호가 죽을 칭찬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빨리 나으시라고 정성껏 끓였거든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영숙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정말 뻔뻔하구나.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다니.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하고 찍어둔 사진들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복수할지만 결정하면 됐죠. 영숙은 차갑게 다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날 바보로 만든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어.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은 영숙은 이제 본격적인 복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퇴원 후 집에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했죠. 의사 선생님이 내일 퇴원 허가 내주신다고 하네요. 성호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수진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죠. 집에 가면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수진 씨, 집에서도 당분간 계속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되실 때까지 모시겠어요. 수진의 대답에 영숙은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집에서 천천히 지켜보자. 다음 날 오전 영숙은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전쟁터가 될 거였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숙은 은밀하게 준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성호가 외출한 사이 영숙은 서재로 들어가 중요한 서류들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뭘 찾으세요? 수진이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아, 그냥 예전 서류 좀 정리하려고요. 영숙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수진이 친절하게 제안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영숙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수진이 보고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수진이 나간 후 영숙은 재빠르게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자신이 가져온 지창금 관련 서류, 시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서류, 그리고 자신 명의로 된 적금 통장들까지 모든 것이 성호 명의로 바뀌어 있었지만 원래 소유자가 자신이라는 증거들은 분명히 있을 거였습니다. 있었다. 영숙은 작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래된 파일 속에서 결혼 당시 재산 목록을 발견한 거였죠. 자신이 가져온 현금 2천만 원, 그리고 친정에서 물려받은 땅 문서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할 때 필요한 중요한 증거였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영숙은 성호와 수진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두 사람은 영숙이 있을 때는 조심스러웠지만 영숙이 잠들었다고 생각할 때는 좀 더 자유롭게 행동했죠. 어느 날 밤 영숙은 일부러 잠든 척하며 거실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호 씨, 이렇게 매일 만나도 되는 걸까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영숙이는 약 때문에 깊게 자거든. 성호가 답했습니다. 영숙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약까지 이용해서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만약 어머니가 알게 되면.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게 되면 어때? 어차피 우리는 진심이잖아. 성호의 말에 영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성호 씨. 수진의 목소리가 감정에 겨워 떨렸습니다. 수진아, 나랑 새 출발하자. 영숙이는 이제 건강도 많이 회복됐으니까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야. 성호의 냉정한 말에 영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그렇게 버릴 수는 없잖아요. 수진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거지. 성호가 변명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조용히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그들은 정말로 자신을 버리고 새 출발할 계획이었던 거죠. 다음 날 영숙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기로 한 거였죠. 어디 가세요? 수진이 영숙이 외출 준비를 하는 걸 보고 물었습니다.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가요. 영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같이 갈까요? 수진이 제안했지만 영숙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간단한 검사니까 혼자 갈게요. 영숙은 택시를 타고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기로 약속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영숙 씨. 전화로 말씀하신 상담건이죠?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숙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성호와 수진의 사진, 재산 관련 서류들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었죠.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보이네요. 불륜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고 재산 분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영숙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네. 특히 이 재산 관련 서류들을 보면 상당 부분이 부인께서 결혼 전에 가져오신 것이거나 상속받으신 것들이네요. 이건 특유 재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불륜 사실이 명확하니까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으실 거예요.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숙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 말이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수집해 보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이제 마지막 단계의 증거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성호와 수진이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었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성호가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에 두고 간 거였어요. 영숙은 재빨리 성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수진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오늘 밤에도 만날까? 발신자 성호. 어머니가 주무시면요. 발신자 수진. 사랑해, 수진아. 발신자 성호. 저도요. 성호 씨. 발신자 수진. 영숙은 이 메시지들을 모두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제 정말 완벽한 증거가 갖춰졌죠. 그날 밤 영숙은 침대에 누워 찍어둔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진, 문자 메시지, 재산 관련 서류들까지. 이제 반격할 준비가 완료된 거였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야. 영숙은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이 날 우습게 본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해주겠어.
드디어 영숙이 반격에 나설 때가 왔습니다.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한 영숙은 가족들이 모이는 날을 기다렸죠. 마침 큰아들 민수가 가족들과 함께 안부를 묻기 위해 집에 온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째? 민수가 아내와 함께 집에 도착하며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수진 씨가 정말 잘 돌봐줘서. 성호가 대신 답하며 수진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어머니 간병을 맡고 있어요.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수와 며느리는 수진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주 못 와서 죄송했는데. 영숙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게 뒤바뀔 거라는 걸 알면서도 차분하게 기다렸죠. 저녁 식사를 위해 모두 거실에 모였을 때 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모였으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한다. 뭔 이야기야, 엄마? 민수가 궁금해했습니다. 영숙은 준비해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내가 본 진실이야. 그리고 이건 그들이 한 짓의 증거지. 갑작스러운 영숙의 말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엄마, 무슨 소리야? 민수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영숙은 차분하게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들을 봐. 병원 복도에서 찍은 거다. 첫 번째 사진이 테이블 위에 놓이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성호가 수진의 허리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민수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성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증거였거든요. 영숙은 계속해서 다른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봐. 키스하는 장면까지 다 있어. 수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야. 영숙이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해, 수진아라는 성호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 눈에 들어왔죠. 민수가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이야? 엄마가 아픈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민수야, 이건. 성호가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영숙이 말을 막았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어. 증거가 다 여기 있으니까. 영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도 충격을 받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내가 죽을 뻔했던 병실에서 저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고 있었으니까. 영숙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처음엔 아니었다고? 영숙이 냉소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였는데? 내가 의식 잃고 쓰러져 있을 때부터였나? 성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을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 민수가 아버지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정말 실망이야. 엄마를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민수야, 아버지도 사람이야. 마음이란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성호가 변명했지만 아무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다시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 이것도 봐. 이 집과 모든 재산이 사실은 누구 거인지 말이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이 집도 예금도 모든 게 내 돈으로 산 거야. 결혼할 때 내가 가져온 지참금, 시할머니가 물려주신 땅값, 그리고 내가 부업으로 번 돈들로 말이야. 영숙이 서류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성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부부 공동 재산이잖아. 공동 재산이라고? 영숙이 웃었습니다. 당신이 바람 피우는 동안에도 공동 재산인가? 영숙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 이혼 소송 준비도 다 끝났고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숙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을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 이혼까지 할 거야?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나를 이렇게 배신한 사람과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영숙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수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나가겠어요. 지금 나간다고 달라질 게 있나? 영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인데. 성호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영숙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영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을 물거품으로 만든 사람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웃기지 마. 민수도 아버지 편을 들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아버지,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어? 엄마가 아픈 걸 핑계로 다른 여자와.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숙이 일어서며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야.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 둘 다. 영숙아. 성호가 애원했지만 영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재산 분할 소송도 같이 제기할 거야. 이 모든 재산이 원래 누구 것인지 법정에서 확실하게 가려보자. 영숙의 말에 성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지는 계속 울면서 사과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며느리도 수진을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죠.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며느리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준비하시다니. 준비할 수밖에 없었지.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본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영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성호와 수지는 집을 나갔습니다. 영숙은 마침내 자신만의 공간을 되찾았죠. 30년 결혼 생활의 끝이었지만 영숙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석 달 후 법정에서의 최종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색이 완전히 가시고 눈빛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해져 있었거든요.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민수가 차를 가져와서 영숙을 법정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응, 준비됐어. 영숙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법정에 도착하니 성호와 수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성호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몇 달 사이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까지 생겨 있었습니다. 수진도 예전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해져 있었고요.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입정하자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의 변호사가 마지막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가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아픈 상황을 악용해 간병인과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차례대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진들과 문자 메시지들이 그들의 불륜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또한 재산 관련 서류들을 보시면 현재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재산이 원고의 혼정 재산과 상속 재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호의 변호사도 변론을 시도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단호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제가 죽을 뻔한 상황에서 이런 배신을 당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와 변론을 검토한 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의 불륜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었으므로 이혼을 인용합니다. 또한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원고의 기여분과 피고의 유책 사유를 고려하여 현재 부부 공동명의 및 피고 단독명의의 모든 재산을 원고 소유로 판결합니다. 법정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영숙이 완전히 승리한 거였죠.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판사의 마지막 선고에 성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성호가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숙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 하지만 영숙은 성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이제 당신과는 남남이야. 수진도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영숙은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의 팔을 받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하셨어. 저희도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맙다, 민수야.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영숙의 얼굴에는 해방감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 후, 영숙은 혼자 살게 된 집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활동도 시작했죠.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동네 노인회관에서 봉사활동도 하며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숙은 거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맘때 성호를 위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겠지만 이제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죠. 친구 정순이가 놀러와서 물었습니다. 영숙아, 후회 안 해? 그래도 30년을 같이 산 사이인데. 후회? 영숙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전혀 안 해.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그래도 외롭지 않아? 외로울 틈이 없어.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하느라 바쁘거든. 영숙의 대답에는 진정한 행복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영숙은 베란다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은 남편에게 의존하며 사는 아픈 여자였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지. 영숙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새로운 시작이었어. 영숙의 휴대폰에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갈게요. 엄마가 만드신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고 하네요. 영숙은 환하게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부엌으로 향하는 영숙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요리를 하게 된 거였죠. 그날 밤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영숙은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민수와 며느리도 예전보다 훨씬 더 어머니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거든요. 할머니가 제일 멋있어. 막내 손녀가 영숙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왜 멋있는데? 영숙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나도 할머니처럼 강해지고 싶어. 손녀의 말에 영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간 후 영숙은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나온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배신과 아픔의 시간들이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걸 깨달았죠. 거울 앞에 선 영숙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김영숙, 너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 가려진 여자가 아니야. 너는 당당한 한 사람의 여성이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오직 너를 위한 시간이야.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살아남은 자다.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갈 거다. 영숙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쓰라린 배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그녀에게는 이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준비가 완전히 끝난 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픈 아내를 두고 배신한 남편과 간병인의 끝은 결국 파멸이었지만 스스로 삶을 되찾은 영숙의 용기 있는 선택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지만 결국 지켜야 할 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아닐까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